도널드 트럼프가 다시 백악관으로 돌아왔다. 2025년 1월 대통령직에 복귀한 그는 취임 한 달도 되지 않아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재접촉 가능성을 언급하며 전 세계를 들썩이게 했다. 트럼프는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김정은을 가리켜 똑똑한 사람, 비이성적인 종교 광신도가 아니다라고 평가하며 두 사람의 관계가 여전히 유효함을 강조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기자가 김정은에게 다시 연락할 것이냐 고 묻자 트럼프가 즉각 그렇다. 연락할 것이다라고 답한 것이다. 이 한마디에 국제 외교가 출렁였고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감이 다시 고조되기 시작했다. 트럼프가 2018년과 2019년 김정은과의 세 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 논의를 주도했던 만큼 그의 복귀는 북한 문제 해결의 새로운 변수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지난 5년 사이 북한의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는 점이다. 과거 트럼프와 김정은의 회담은 세기의 이벤트였다. 싱가포르, 하노이, 판문점에서의 역사적 만남은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하지만 협상은 결국 실패했다. 2019년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트럼프는 김정은이 내권 영변 핵시설 폐기 제안을 거부하며 핵협상의 판을 깼고 이후 북미 관계는 급격히 냉각됐다. 김정은은 미국이 제재를 완화하지 않는 한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굳혔고 트럼프 역시 더 이상 북한 문제에 집중하지 않았다. 그러나 2025년 현재 북한은 이전과 완전히 다른 길을 걷고 있다. 김정은은 러시아와의 밀월 관계를 급격히 강화하며 미국과의 외교적 필요성을 낮추고 있다. 2024년 6월 북한과 러시아는 군사협정을 체결했고 이후 러시아는 북한의 식량, 에너지, 금융 지원을 아낌없이 퍼주고 있다. 심지어 북한군 1만 2천 명이 우크라이나 전장에 투입되어 러시아를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서방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정은이 굳이 트럼프와 협상 테이블에 앉을 이유가 있을까? 그는 이제 미국이 아닌 러시아와 손을 잡고 새로운 생존 전략을 구축하고 있다. 트럼프가 다시 김정은에게 손을 내민다 해도 북한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이전보다 훨씬 낮아졌다. 북한이 트럼프의 손을 잡을 것인가? 아니면 완전히 등을 돌릴 것인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는 다시 한번 거대한 격변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는 최근 몇 년 사이 급속도로 강화되었다. 과거 북한은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얻으려 했지만 2024년 이후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다. 북한과 러시아는 2024년 6월 포괄적 전략 협력 협정을 체결하면서 사실상 군사 동맹 수준으로 발전했고 이에 따라 북한의 대외 전략도 급격히 변화했다. 과거 김정은이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제재 완화를 얻으려 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이제는 러시아를 통해 직접적인 경제 및 군사적 지원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북한의 외교 전략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정세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러시아와 북한의 협력은 군사적 측면에서 가장 두드러진다. 2024년 6월 체결된 협정 이후 북한은 1만 2천 명 이상의 병력을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했다. 이들은 주로 러시아군과 함께 동부 전선에서 전투를 수행하며 포병 지원과 방어 임무를 맡고 있다. 북한군의 참전은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서방 국가들은 북한이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위해 러시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깊이 있는 군사적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동맹 관계로 발전하고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측은 북한 병력의 상당수가 전투 중 사망했으며 현재까지 4천 명 이상이 전사하거나 부상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무기 협력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특히 양국은 무인기 공동 개발을 추진하며 이를 우크라이나 전쟁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가 북한의 첨단 미사일 기술을 제공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북한의 군사력이 한층 강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과거 북한은 자체적인 기술력으로 미사일 개발을 진행해야 했으나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보다 정교한 기술을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이는 미국과 한국, 일본 등 서방 국가들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으며 동북아시아의 군사 균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은 북한에게 상당한 이점을 제공하고 있다. 러시아는 북한의 식량난 해결을 위해
대규모 식량 지원을 하고 있으며 2024년 하반기부터 러시아산 식량이 북한 시장에 대량으로 유입되었다. 이는 국제 제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던 북한 경제에 큰 도움이 되었으며 내부적으로도 김정은 정권의 통치 안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러시아는 북한에 석탄과 원유를 공급하며 북한이 국제 제재를 우회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북한은 이를 통해 경제적 자립도를 높이고 있으며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제재 완화를 얻으려는 필요성이 줄어들었다. 또한 북한 노동자들이 대규모로 러시아로 파견되고 있다. 러시아는 북한 노동자들을 건설 현장과 공장에서 고용하며 이를 통해 북한이 외화를 획득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과거 북한은 중국을 통해 노동자를 해외로 보내 외화를 확보했으나 최근 중국과의 관계가 예전만큼 원활하지 않으면서 러시아가 이를 대체하는 주요 파트너로 떠올랐다. 북한 노동자들이 러시아에서 벌어들이는 외화는 북한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김정은 정권이 경제적 안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러한 협력 관계 속에서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 테이블에 다시 나설 가능성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과거 북한은 미국과 협상을 통해 경제 제재 완화를 시도했지만 이제는 러시아를 통해 충분한 지원을 받으며 미국과의 협상 필요성을 낮추고 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북한 전문가 에드워드 하월 박사는 김정은은 이제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얻을 것이 거의 없다고 판단할 것이라며 북한은 러시아를 통해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굳이 미국과 협상할 이유가 줄어들었다고 분석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 다시 협상을 시도하더라도 북한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의 재협상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북한은 이를 쉽게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는 2018년과 2019년 김정은과 3차례 정상회담을 가졌지만 결국 핵 협상에서 성과를 내지 못했다. 특히 2019년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트럼프가 김정은의 영변 핵시설 폐기 제안을 거부하면서 협상은 결렬되었고 이후 북미 관계는 급격히 냉각되었다. 북한 입장에서 보면 트럼프와의 협상은 한 차례 실패한 전례가 있으며 이를 다시 시도할 이유가 크지 않다. 오히려 북한은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를 통해 미국과의 협상을 피하는 전략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의 핵 개발 역시 미국과의 협상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 중 하나다. 김정은은 2024년 10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실험을 단행하며 핵 전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트럼프도 이를 인정하며 이제 김정은은 핵 보유국의 지도자가 되었다고 말했다. 이는 북한이 협상에서 더욱 강경한 입장을 취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과거처럼 핵 포기대 경제 지원이라는 조건으로 협상이 성사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결국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 강화는 미국과의 협상 가능성을 낮추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은 이제 미국 없이도 경제적, 군사적 생존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었으며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 협상을 다시 시도하는 데 있어 큰 장애물이 될 것이다.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과거보다 훨씬 더 큰 양보를 해야 할 것이며 북한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트럼프와 김정은의 재회가 성사될 것인지 아니면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을 완전히 단절하고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현재까지의 정황을 보면 북한이 미국보다는 러시아를 선택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며 이는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전략을 펼칠지 그리고 북한이 이에 어떻게 대응할지가 향후 국제 정치에서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북미 정상회담은 한때 세계적인 주목을 받은 역사적인 외교 이벤트였다. 2018년 싱가포르에서 열린 첫 회담은 전 세계가 실시간으로 지켜본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당시 도널드 트럼프와 김정은은 마치 새로운 시대를 열 듯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그러나 2019년 하노이 회담에서 협상이 결렬된 이후 북미 관계는 급속히 냉각되었고 2020년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물러나면서 완전히 교착 상태에 빠졌다. 이제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직에 복귀하면서 과연 두 정상 간의 재회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국제 정세를 고려할 때 북미
북미 정상회담이 다시 성사될 가능성은 이전보다 훨씬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우선 김정은이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트럼프와 협상에 나설 것인지가 불확실하다. 하노이 회담에서 트럼프는 김정은이 제안한 영변 핵시설 폐기를 거부했고, 이는 김정은에게 큰 정치적 타격을 주었다. 김정은은 당시 상당한 정치적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트럼프와 협상을 시도했지만 결국 미국이 기대만큼의 제재 완화를 제공하지 않자 크게 실망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북한은 미국을 신뢰할 수 없는 협상 상대라고 인식하기 시작했고, 대외 정책에서도 미국을 점점 더 배제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 이제 북한은 러시아 및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미국과의 협상 없이도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을 찾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북한이 협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과거보다 줄어들었다는 점도 중요한 변수다. 과거 북미 협상의 핵심 의제는 경제 제재 완화였다. 북한은 국제 제재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돌파구를 찾으려 했다. 하지만 2024년 이후 북한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급격히 강화하면서 러시아로부터 식량, 에너지, 금융 지원 등을 제공받고 있다. 또한 북한 노동자들이 러시아에서 외화를 벌어들이며 경제적 자립도를 높이고 있고, 이는 북한이 제재 완화 없이도 경제를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게 만든다. 결과적으로 북한 입장에서는 굳이 미국과 협상할 필요성이 줄어든 것이다. 이와 함께 북한이 이미 핵 보유국으로 자리 잡았다는 점도 협상의 양상을 바꾸는 요소다. 과거에는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거나 일부 시설을 폐기하는 조건으로 제재 완화를 받는 방식의 협상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북한이 완전한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았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트럼프조차 김정은을 가리켜 이제 그는 핵무기를 가진 지도자다라고 발언하며 북한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북한이 협상에서 더욱 강경한 입장을 취할 수 있도록 만들며 미국이 과거보다 훨씬 더 큰 양보를 하지 않으면 협상이 성사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든다. 게다가 북한은 최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실험을 단행하며 미국과 그 동맹국들에 대한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다. 2024년 10월 북한은 최신형 ICBM을 시험 발사하며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했다. 이는 북한이 미국과 협상에 나서기보다는 군사적 억지력을 통해 체제 안전을 보장하려는 전략을 선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기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면서 협상에 나서는 대신 강대국들과의 전략적 동맹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입지를 확보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북미 협상을 시도한다면 북한이 요구하는 조건은 과거보다 훨씬 더 강경할 가능성이 높다. 단순한 경제 지원이나 제재 완화만으로는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어려울 것이며, 북한은 아예 미국의 대북 정책 자체를 전환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북한은 미국이 한반도에서 군사적 압박을 완전히 해소할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주한미군 철수와 같은 민감한 사안까지 포함될 수 있다. 또한 북한은 자신들의 핵 보유를 공식적으로 인정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으며, 이는 미국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이 될 것이다. 북한의 강경한 입장과 더불어 미국 내부의 정치적 요인도 협상 성사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의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해도 미국 의회와 외교 관료들이 이를 강하게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북한과의 협상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핵 보유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미국 내 강경파들은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과거 트럼프가 북한과 정상회담을 추진했을 때에도 미국 내에서는 회의적인 반응이 많았으며, 이번에는 더욱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결국 북한과 미국 간의 협상이 다시 성사되기 위해서는 미국이 과거보다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을 북한에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미국이 그런 결정을 내리기에는 여러 가지 정치적, 외교적 부담이 크며, 북한 또한 러시아 및 중국과의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편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가 북미 협상을 추진하더라도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트럼프가 김정은과의 협상을 포기할 것인가? 트럼프는 과거에도 예측 불가능한 외교 전략을 구사했던 만큼 여전히 김정은과의 만남을 추진할 가능성이 남아있다.
트럼프는 자신의 정치적 업적을 과시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물이며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은 그가 외교적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그는 북한이 협상에 나서도록 여러 가지 방식으로 압박하거나 유인책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북한이 이에 응할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김정은은 이미 과거 협상에서 실망을 경험했으며 이제는 미국과의 협상보다는 러시아 및 중국과의 협력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 내부에서도 미국과의 협상에 대한 불신이 깊어졌으며 미국이 진정으로 북한의 체제 안전을 보장해 줄 것인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이 미국과 협상에 나서려면 미국이 과거보다 훨씬 더 파격적인 제안을 해야 할 것이다. 현재로서는 트럼프와 김정은의 제외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북한은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하며 미국과의 협상 필요성을 점점 더 줄이고 있고 미국 또한 내부 정치적 문제로 인해 북한과의 협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북미 관계는 다시 한번 교착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높으며 트럼프가 어떻게든 돌파구를 마련하려 하더라도 북한이 이에 응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앞으로 몇 개월 동안 북미 관계가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트럼프와 김정은이 다시 만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가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면서 그의 외교 정책 중 가장 주목받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북한과의 관계이다. 트럼프는 과거 2018년과 2019년에 김정은과 세 차례의 정상회담을 가졌으며 이는 미국과 북한의 관계를 변화시킬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협상은 결국 결렬되었고 이후 북미 관계는 급격히 악화되었다. 이제 트럼프가 다시 백악관에 돌아온 만큼 북미 정상회담이 다시 열릴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2025년의 북한은 2018년과는 매우 다른 상황에 처해 있으며 김정은이 트럼프와의 협상 테이블에 다시 나설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트럼프는 김정은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강조하며 그와 다시 대화하고 싶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혔다. 그는 2025년 1월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김정은을 똑똑한 사람이라고 평가하며 우리는 잘 지냈다. 그가 내가 돌아온 것을 반길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과거 정상회담에서 보여준 것처럼 김정은을 설득하고 협상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그러나 문제는 북한이 여전히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다는 점이다. 김정은은 이미 2024년 10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실험을 통해 핵 무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선언했으며 이는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협상에 나설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과거 북한은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경제 제재를 완화하려 했지만 현재는 러시아와의 협력 덕분에 경제적 압박이 다소 줄어든 상태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트럼프와의 협상은 어떤 형태로든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다. 또한 북한은 이미 미국을 신뢰할 수 없는 협상 파트너로 간주하고 있다. 2019년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트럼프가 김정은의 영변 핵시설 폐기 제안을 거부한 이후 북한은 미국과의 협상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 김정은은 이후 미국과의 대화에서 보다 강경한 입장을 취했으며 2022년부터는 미국과의 외교적 접촉을 거의 완전히 차단했다. 현재 북한이 다시 미국과 협상에 나선다고 해도 과거처럼 쉽게 양보하거나 타협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북한이 협상에서 요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 중 하나는 제재 완화이다. 그러나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제재를 완화해줄 이유가 없다. 이에 따라 협상이 성사된다 하더라도 양측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러시아를 통해 필요한 물자를 공급받으며 경제적 자립을 키워가는 중이며 이는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더욱 강경한 태도를 취할 수 있도록 만든다. 이뿐만 아니라 북한 내부에서도 미국과의 협상을 반대하는 분위기가 강하다. 북한 관영 매체는 2025년 2월 초 미국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가 북한을 불량국가라고 지칭한 것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미국은 우리를 잘못 이해하고 있으며 북한은 미국과의 협상에 기대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북한이 협상에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과의 협상을 통해 외교적 성과를 내고자 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는 첫 번째 임기 때와 마찬가지로 거래의 기술을 이용해
김정은을 설득하려 할 것이다. 하지만 2025년의 북한은 과거와는 완전히 다르다. 러시아와의 전략적 협력이 강화되었으며 중국 또한 북한을 전략적 동맹으로 유지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북한이 미국과 협상에서 더욱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도록 만들고 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의 협상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과거보다 훨씬 더 큰 양보를 해야 할 것이다. 북한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핵 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고자 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미국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으며 이에 따라 협상은 다시 한번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결국 트럼프와 김정은의 재회가 성사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경제적 압박을 상당 부분 완화했으며 미국과의 협상 필요성이 줄어들었다. 미국 역시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협상에서 실질적인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다. 한편 북한과의 협상이 진행될 경우 한국과 일본의 입장도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특히 한국은 북한과의 대화를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으며 미국과의 공조를 통해 북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일본 역시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북한과의 협상에서 강경한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결론적으로 북미 정상회담이 다시 열린다고 해도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협상이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북한은 이미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확보하고 있으며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얻을 것이 많지 않다. 또한 미국 역시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지 않는 한 협상에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기 어려울 것이다. 트럼프와 김정은의 만남이 또 한 번 세기의 이벤트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향후 북미 관계는 북한의 핵 개발, 러시아와의 관계, 그리고 미국의 대북 정책 변화 등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의 협상을 다시 시도한다고 해도 북한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북한은 이미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이 보다 큰 양보를 하지 않는 한 협상은 쉽게 성사되지 않을 것이다. 현재로서는 트럼프와 김정은의 재회가 성사될 가능성이 있지만 과거와 같은 방식의 협상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워 보인다. 북한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하며 독자적인 생존 전략을 구축하고 있으며 미국과의 협상 필요성은 줄어든 상태다. 이에 따라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고 해도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보다는 상징적인 만남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와 김정은의 만남이 다시 한번 세계적인 이슈가 될지 아니면 그저 하나의 외교적 이벤트로 끝날지는 앞으로의 국제 정세에 달려 있다.